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LC 박소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벌스리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이 기타 사무실 대화가 되겠습니다. 듣기 전에 어휘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중요한 단어들 뽑아냈으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익히고 들어가자고요. 자, 일단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팅. 하지만 우리 토익에서는 conference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onference call. 얘는 뭘까요? 회의를 하는 건데 call, 전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ference call이라는 것은 전화 회의. 자, talk about. 회의를 할 때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이거는 discuss라는 동사랑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의 때 의제, 안건, 뭐라고 할까요? agenda.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제안할 게 있으면 proposal,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rite up a proposal 이라는 것을 제안서를 작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한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인물은 뭐라고 할까요? handout.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띄어서 설명을 하면, 띄어서 나오면 handout은 나눠주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give out 혹은 pass out 혹은 distribute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단어들은 함께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and out, give out, pass out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distribute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할 때는요. 동사 3가지가 따라붙는데요. give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마지막으로 deliver. deliver a presentation 얘도 가능합니다. deliver 얘가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배달한다, 프레젠테이션을 배달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발표하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직원 교육과 관련된 어휘들인데요. 일단은 train, 이게 기차도 물론 가능하지만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죠 명사 형태로는 training session 이렇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그리고 트레이닝 매뉴얼, 교육할 때는 항상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걸 트레이닝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메터리얼 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교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필수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수의라는 뜻이 required 그리고 참석하다는 뭐가 있을까요? take part in 그리고 attend 혹은 participate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ant라는 것은 사람한테 붙여주죠. 그래서 attendant라는 것은 참석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랑 attendee, participant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또 동일하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료와의 일상 대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commute라는 것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Part 2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는 통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통근하다, 통근. 명사, 동사 형태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n the way to work 라고 있습니다. on the way 라는 것은 뭐뭐 하는 길에, 뭐뭐 하는 도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work, 회사 가는 길에. 그러니까 당연히 출근길에가 되겠죠. on the way to work. 이 정도의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call in sick 이렇게 씁니다. 전화를 걸어요. in sick, 아픈 상태에서.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저 오늘 아프니까 결근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call in sick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sick, 아파서 leave, 회사를 떠나 있는 거잖아. 병가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병가를 내면은 집에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take a short break 그리고 relax 라는 동사 둘 다 쉬다 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stop b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서 제가 정말 유치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별표까지 쳐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come by, stop by, go by, be by, drop by, visit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코스탁이라고 하지만 그죠? 코스탑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코스탑이 고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코스탑에 고비가 찾아오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래소에 빨리 가서 내 돈 찾아오고 그쵸?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겠죠. 정말 유치하지만 코스탑은 뭐의 약자? come by, stop by. 고비는 뭐예요? go by, be by. 그래서 떨어지는 건 drop by.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visit이라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have a look 혹은 take a look 이라는 것은 한번 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유형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이 화자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던졌는지 한마디로 숨은 의미를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초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고급반 학생들, 실전반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미로 말했어요? 암시하는 게 뭔데요?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는요, 이렇게 따옴표 문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누가 말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줄 것.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Well, we'd like to. 근데 이 문장을 왜 얘기를 했는지 이 한 문장만 듣는다고 정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 얘기를 말하게 된 배경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속에 있는 이 따옴표 문장은 미리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한 문장만 듣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꼭 확인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희는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제가 뽑아봤는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단 누가 얘기했다? 이 문장을 여자가. 그리고 따옴표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따옴표 문장을 왜 얘기했나요?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따옴표 문장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알아요. How to get there. 어떻게 get 가는지 there 그곳에 이 얘기를 던졌대요. 누가?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그녀도 아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 그럼 일단 보기를 읽어볼게요. A번 들어갑니다. Directions 길 안내입니다. 길 안내가요. 쉬워요. 이해하기에. 그러니까 길 안내를 딱 보니까 되게 쉽네. 찾아가는 길이 되게 쉬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알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브렌다 씨가 has been.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여태까지 있어봤다. 어디에? 레스토랑에.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스토랑에 예전에 있어봤어요. 그 말은 즉 레스토랑에 가봤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렌다 씨가 레스토랑에 가봤었어요. 전에. 그 다음에 C는요. map. 지도가 provided. 주어졌으니까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D는요. 화자들은 can leave.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 없이 브렌다 없이도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인지는 당연히 문맥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기를 읽었으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what'll do, what'll do, what'll do. 정말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what'll do next 문제는 미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래 문제는 대부분 아래쪽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review라고 했습니다. 검토하다. 저 이거 배운 적 있었는데, 그죠? 검토하다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시리즈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look over, go over 똑같습니다. 검토하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through 시리즈는 모두 다 검토하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look through 혹은 go through, go through 세 가지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검토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review 하겠다는 것이고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며 읽어보겠다는 거. 그래서 이 동사들을 모두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A번을 review, 검토해보자. note, 메모, note. 자, 그 다음에 B에서는요. cancel, 앞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예약. 그 다음에 C에서는 가겠습니다. 회의에. 그리고 pick up, 데리러 가겠습니다. 고객을.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녀도 알아요. 어떻게 가는지 이 얘기를 던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Hi, Natsuko. Hi, Natsuko 라고 했고요. 사람 이름 불러줬죠? We need to leave for our client dinner soon. Where's Brenda? We need to leave for our client dinner soon. Where's Brenda? 자, 일단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we need to leave 라고 했어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라고 했죠. leave 라는 동사가 떠나다. 근데 어디를 가기 위해서? Our client dinner. 고객과의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soon. 브렌다 씨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Her meeting with the sales department ran a little late.
Her meeting with the sales department ran a little late.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녀의 회의라고 했는데 누구랑 회의가 있는 거예요? With the sales department라고 했습니다. 영업부와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가 여기서 ran이라는 동사는요, 여러분들 원래 기본 형태가 run이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한테 run은 뭐가 있죠? 달리다, 뛰다. 근데 이 뜻 말고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영업부와의 회의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 말이 되는 것이고요. Her meeting with the sales department ran a little late. I called a cab. 그래서 저희가 I called a cab 이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I called a cab a few minutes ago, A few minutes ago, 몇 분 전에 택시를 불렀고요. so it should arrive soon. 그래서 그 택시는 It should arrive soon 이라고 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택시를 불렀고 그리고 그 택시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So it should arrive soon to take us to Al's restaurant.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Take us,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그 택시가 Al's restauran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체적인 문맥을 살폈어요. 그래서 어쨌든 브렌다 씨는 지금 회의가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나는 택시를 불렀고 택시는 곧 올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조금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들려드릴게요. Take us to Al's restaurant. Should we wait for Brenda? 자,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Should we wait for Brenda?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던졌죠. Should we wait for Brend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브렌다 씨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던졌죠. 그랬더니 여자가 Should we wait for Brenda? She knows how to get there. She knows how to get there. 그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지.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녀는 굳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브렌다 없이 일단 이 사람들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의도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그녀는 거기에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답 B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미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가봤을까요? 아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가봤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브렌다 없이 출발해도 되는구나. 정답 D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데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we wait for the cab, while we wait for the cab, 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cab이라고 했죠. 그래서 while we wait for a cab이라고 했어요. 자,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do you want? Do you want? 너는 하고 싶니? 이게 바로 앞으로 하자고 뭔가를 제안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앞으로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go over some last minute notes before we meet with the client?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Do you want to go over 나왔잖아요. 검토할까요? Last minute notes, last minute 이라는 것은 최후 순간의, 막바지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최종 노트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만나기 전에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만나기 전에 한번 노트 확인해 볼까요?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검토하는 거, 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paraphrasing 어떻게 됐다? go over 뭐랑 똑같다? review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저절로 5점, 10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도 파악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전으로 넘어가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7번은요. 문제가 좀 길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딱 하나 보이죠? topic. 그렇죠? 이 topic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주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어디에서 이끌어내자? 앞쪽. A번부터 들어갑니다. 주제는요. building repairs. 건물 수리가 되겠고요. step assignment라는 것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직원 업무예요. 자, 그 다음에 safety report라는 것은 안전 보고서. health benefits라는 것은 건강 혜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료보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8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나왔습니다. 여자가 이 문장을 왜 얘기했을까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문장은 해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기는 있었대요. 나는 여태까지 있었다. 근데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회의에 있었어요. 아침 내내. 그래서 아침 내내 나는 계속 회의하고 있었다. 이런 문장을 왜 던졌는지는 일단 전후 맥락을 살피자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ABCD 보기를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침 내내 회의에 있었으니까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바꿔주기를 마감일. 그쵸? 나 회의 때문에 일 하나도 못했다? 마감일 좀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nhappy. 나 아침 내내 회의가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녀의 스케줄에 대해서. 오늘 스케줄. 자, 그 다음에 already. 이미 updated 라고 했습니다. 최신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최신 소식을 받아봤다. 뭐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다음에 D는요. not have time. 시간이 없었다. 뭐를 할 시간? look at a document 라고 했죠? 서류를 볼 시간이 없었다. 왜? 나는 아침 내내 회의가 있었으니까. 모두 다 말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들으면서 앞뒤 전후 맥락 꼭 살펴보자고요. 자, 이번엔 9번입니다. 9번 문제 너무 좋지 않나요? Does the man say? 남자가 말한다 라고 딱 밝혀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렇게 괄호로 묶어주시고 맨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얘기하는구나. What'll do? 그쵸? 미래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언제 할 일이 될까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게 바로 미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래 문제는 상중하, 하 아래쪽을 공략하자라고 했었고요. 자, meet 만날 거예요. contractor 계약자, 하청업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요. 갈 거예요. 은행에. 그 다음에 C는 conference call. 아까 배웠던 전화회의. 전화회의에 join 참여하겠다. 준비하겠습니다. budget 예산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살펴드렸으니 이제 저희는 주제 문제부터 정답을 찾아보자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Angela, have you had a chance to look at the cost estimate for the repairs on the warehouse roof? 자, 굉장히 빨랐죠. 잠깐 끊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Have you had a chance 일단은 have you had a chance 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까? to look at the cost estimate 뭐 할 기회? Look at the cost estimate 이라고 했어요. 비용 견적서. for the repairs on the warehouse roof?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For the repairs.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Warehouse roof까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문장에서 정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have you had a chance, have a chance. 그 다음에 뒤에는 to 동사를 받아주거든요. 기회가 있었습니까? 동사할. 근데 cost estimate 뭐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용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견적서 볼 시간 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비용? 자,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근데 어디를 수리해야 되겠어요? warehouse. 또 나왔네요. 창고입니다. 창고 지붕이 되겠죠. 그래서 창고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견적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였습니다. 첫 문장에서 정답 A로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됐던 표현 살펴볼게요. repair 그대로 나왔지만 창고 건물 한마디로 이 창고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building 해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A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 아침 내내 회의에 있었는데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I've been in meetings all morning. 들으셨나요? 이라고 하면서 여자가 I've been in meetings all morning. 나는 아침 내내 회의가 있었어. 근데 제가 지금 색칠해놨죠.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뜸들이는 순간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3든 파트 4든 이렇게 well 이런 거 나오면 그 뒤는 진짜 중요한 얘기. 한마디로 정답 문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뜸들이면 중요한 문장 나온다. 그게 거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 회의 내내 있었어.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회의 내내 있었기 때문에 볼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D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뒷문장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ve been in meetings all morning. Actually, 사실 since you met with the contractor, since you met with the contractor 네가 만났잖아.
너가 만났지? 그 계약자를. 그러니까 Since you met with the contractor, could you just stop by my office at 2 o'clock? 그래서 뭐를 부탁했어요? Could you just stop by my office at 2 o'clock? 이러겠습니다. Stop by, 어디에 들르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몇 시에? 2시에.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Can tell me what he said about the roof. Can tell me what he said about the roof.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What he said. 그렇죠? 그래서 he라는 것은 contractor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약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지붕에 대해서.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수리 비용은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는 서류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답은 D라는 게 판명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세요. cost estimate, 우리 사실 아까 앞에서 남자가 던졌었죠. 비용 견적서 봤어? 나 회의 가 있었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용 견적서를 정답에서는 뭘로 바꾼 거예요? document.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하나 남았습니다. 남자가 그쵸? 얘기합니다. 앞으로 할 일 들어볼게요. Well, 직접 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 라고 했더니 well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뜸들이면 뒤는 진짜 중요한 문장. 정답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I'm leaving early this afternoon for an appointment at my bank. 아, 그래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I'm leaving early this afternoon 이라고 했죠.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 한마디로 퇴근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일찍 오후에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잡혀있기 때문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my bank. 내가 이용하는 은행. 됐죠? 그래서 남자는 뱅크를 가겠구나. 정답 B였었고요. 보시다시피 appointment가 있습니다. At my bank. 어떻게든 또 패러프레이징 했습니다. 뭘로? Go to the bank.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꾸자꾸 바뀌었던 표현들을 함께 엮어두고 외워두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속도가 신속하고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 필기 꼭 따로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의도 파악 문제 도전해 봤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도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에 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